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한자의 진화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 세계의 문자라는 책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문자를 설명하고 있고 한자의 진화 과정을 굉장히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중국 글씨? 자, 문자를 만든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문화가 발전된 곳에서 시작을 하죠. 황하와 양자강 유역에 있던 민족, 동이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이죠. 자, 하지만 화하족이 선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은 이 한자를 본인들이 선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대로부터 이 한자를 사용하는 민족들은 다 중국 공산당의 선조들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다라고 동북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토 야육, 지배 야육의 수단이죠. 자, 그러면 이 한자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이 한자 제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언어를 다루고 있고요. 해외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한 책입니다. 무슨 수메르 문자도 있고요. 또 뭐 로제타 스톤, 그래서 이집트 문자도 있고, 제가 추후에 추가 영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 문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돌궐 문자도 있네요. 오늘은 이제 한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적으로. 자, 한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르는 방식이 현재 중국 공산당이 쓰는 한자는 간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간편하다고 그래서 간자체고요. 중국 공산당이 만든 한자예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동이족과 관련된 한자 지역명들 위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못 읽고 그들도 못 읽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갑골문이라는 게 있어요. 갑골문이 뭐냐면 갑옷, 뼈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뼈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뭐 주술적인 목적이라든가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문입니다. 이 금이라는 뜻은 쇠금, 철이죠. 아니면 청동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금성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돌에 새기면 또 금성문이죠. 자, 보시면 뼈나 청동기라든가 아니면 바위 같은데 글씨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어떤 게 더 오래된 것 같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떤 게 더 오래된 것 같나요? 갑골문과 금문. 자, 갑골문. 그 딱딱한 뼈에 뭘로 새겼을까요? 이런 세밀한 글씨를 뭘로 새겼을까요? 여러분, 지식인이라 하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처럼 책을 외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은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책을 외우는 건 정답이 있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외우는 거잖아요. 갑골문이 먼저겠어요? 금문이 먼저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여러분이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갑골문, 금문, 고문, 대전소선, 해설은 순이래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갑골문도 예전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발견이 되고요. 금문도 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갑골문이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문이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논쟁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전 소전인데요. 이걸 뭐라면 전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서라 그러죠. 그러면 전서가 뭐냐? 드디어 이제 한자랑 비스무리해졌죠. 지금 쓰는 거랑. 이게 뭐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진시황 때 정도다. 진나라 때.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자가 가장 오래된 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한자들을 해석한 책이 바로 설문해자라는 전설의 옥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 자전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사전, 자전이죠. 그래서 설문해자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해자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고대 한나라, 그다음에 고구려,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던 그 시대 때의 폐수가 이 자전을, 이 전서 자전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맞겠죠. 폐수의 위치가. 그래서 설문해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서라고 해서 쭉 이제 진시황 때, 진나라 때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글자가 있냐면 해서가 있죠. 해서 보니까 지금 쓰는 한자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한자의 구조를 거의 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해서가 있죠. 후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당나라를 통해서 가는데, 자, 여기 전서 말고 중간에 예서라고도 있습니다. 자, 예서가 있는데, 예서가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가 쓰던 한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자의 진화 과정을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보시면 그림에서 갑골문과 근문 어떤 게 우선된지 모르겠으나 갑골문 근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서 진시황 때의 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게 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설문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설문해자 당대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설문해자 이렇게 딱 있고요. 전서가 있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폐수는 뭐뭐뭐다 이렇게. 폐수는 서쪽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이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이 황하밖에 뭐가 있어요? 황하밖에 없지. 네. 동남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후에 나온 얘기예요. 네. 가장 오래된 책에 동으로 흐른다. 끝. 자. 갑골문에 대해서 이렇게 뼈에 이렇게 글씨가 자세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갑골문은 도대체 어디서 출토가 되느냐 하면 하남석에 이제 안양이라는 지역 있죠. 안양, 여기가 안양입니다. 안양이 경기도 안양도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태행산맥, 태원이죠. 요의 기준, 여기가 안양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한반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북경입니다. 북경 있고 여기 산동반도가 있고 안양에서 갑골문이 언제 발견이 되냐면 1800년도 후반에 발견돼요. 이 땅은 옛날부터 고구려의 땅, 고조선의 땅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도 갑골문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곳에서 발견이 되겠죠. 중국 지금 공산당 민족은 여기가 낙양이고 시안이 이쪽 산속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차지하던 민족이 만들었겠죠. 갑골문. 자, 이렇게 거북이 배에다가 막 새기기도 하고요. 두꺼운 뼈에다가 넓은 뼈에다 새기기도 합니다. 자, 근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근문 어떠세요? 완전 그림이죠. 자, 근문이네요. 자, 이게 오래됐을까요? 이게 오래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죠. 근문이에요. 하지만 세기가 굉장히 다르면서 전해오기 때문에 논쟁의 의미가 없다. 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갑골문이 오래됐다고 우기시는 분들 잘 보세요. 남의 말 믿지 말고 잘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근문이 있고요. 전서입니다. 설문해자의 그 전서, 진시황 때의 그 전서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문자를 통일해라. 자, 이런 글씨죠. 자,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서. 자, 전서에서 예서로 바뀌는데 예가 뭐냐면 예, 그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 그 광개토왕 비석이라든가 아니면 경주의 호우총,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경주에 이곳은 광개토대왕의 땅이다라고 이제 그릇 아래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예서죠. 자, 이 글씨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예서랑 중국의 예서랑 우리나라 고구려 때 쓰여진 예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면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글씨예요. 우리 고구려의 글씨가 더 멋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석에 있는 고구려 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구려와 백제, 백제가 신민국이잖아요. 고구려에 같은 글씨를 썼겠죠.
자, 고구려 예서가 폰트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우리 글씨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으로도 말이죠. 자,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고구려 예서가 있다. 자,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글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예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날림 글씨 같은 거 있죠. 예, 행서, 초선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서가 지금 쓰는 글씨다라고 이 문자의 진화 과정을 쭉 벌써 중국 애들이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글씨 보이시죠? 갑골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문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서, 진나라 때. 지읒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서고, 그 다음에 예서, 고구려 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작하게 눌린 글씨. 자, 그 다음에 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한자라고, 그 한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해서. 이렇게 진화 과정을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씨가 이제부터 날립니다. 행서, 초서 이런 건 날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간자체, 지금 중국 애들, 공산당 애들이 만든 간자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하는 방법도 한국음, 일본음, 뭐 베트남음, 뭐 이렇게 중국음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네요. 굉장히 쉽게 해놨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글씨를 쫙 담아놨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 굉장히 쉽죠. 일반인들이 보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 한자를 해석을 할 때 말이죠. 이 글씨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혁자잖아요. 그죠? 혁자인데 네모가 있고 뭐 십자가가 있고 뭐 이런데 이거를 갖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떤 걸 갖고 해석해야 되죠? 쭉 가서 갑골문도 그런 의미인가? 이걸 보고 해석해야지 한자를 갖고 자, 요게 이제 뭐 해가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이런 뜻이겠다라는 건 잘못된 해석 방법이다.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갑골문, 그 다음에 전서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요 갑골문과 금문이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의도로 만들어졌는가? 과연 동이족의 의도인가? 중요하죠.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야기 앞서 인쇄를 하겠죠. 그래서 목판을 깎아서 인쇄를 하고 후에는 금속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손으로도 베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이 중국의 25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당나라 때 주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당나라 하면 거의 한 1500년 전으로 대충 보시면 1500년 전에 종이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1000년 전에 종이도 거의 남아있을 리가 없고요. 1000년 전이라 하면 굉장히 막 비도 안 오고 정말 사막 지역에서는 간신히 남아있을까 진공 상태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없겠죠. 다 후대에 다시 찍어내고 다시 쓴 글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사료, 그러니까 원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중국 25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거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어 병음방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한자를 이 갑골문의 그림이 누구의 의도대로 쓰여져 있나 보시면 동이족의 의도로 많이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한자 자체를 이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불이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불이면 이 불자를 우리는 그냥 뭐 불교 불 아니면 동력동 쇠금 이렇게 앞에 설명하는 것들을 가르칠 훈이라 그래요. 이걸 음이라 그러고요. 근데 중국 애들은 훈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동력동이 아니고 동해동, 동서남북동 이런 식으로 외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르칠 훈, 우리나라 해일, 그러니까 선을 얘기를 합니다. 해를 한자로 못 쓰잖아요. 그죠? 해일, 달, 월 이렇게 쓰잖아요. 달을 한자로 못 쓰잖아요. 이런 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란 거죠, 우리가. 중국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월, 월식 월, 월요일 월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만들었겠어요?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민족, 훈을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동이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선조란 얘기죠. 한어병언방안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어병언방안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 때 거의 만들어진 건데 ABCD EFG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넓으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읽는 방법을. 그렇죠. 뭐 상하이를 쓰는데 SA로 쓰는 사람이 있고 SHA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SSA로 쓰는 사람도 있고 샹하이 뭐 이렇게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다 통일을 했다는 얘기죠. 알파벳을 빌려서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대에 만들어진 병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조 책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 놓는 것도요. 대만이 쓰던 지금 현재 타이완이 쓰는 발음과 영어와 우리가 예전에 발음하던 한자를 발음하던 발음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중국 공산당이 쓰는 거라. 한어 병언 방안이 있다. 이 간자체 보세요. 이 간자체가 자 신라의 라 이렇게 바꾸고 그죠? 자 대부분 동쪽의 동 우리 동이족이니까 못 읽으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간자체를 우선 배우기 때문에 옛날 한자를 거의 못 읽어요. 우리가 한문을 못 읽는 것처럼 걔네도 못 읽어요. 간자체밖에 못 읽어. 이거를 보면 잘 모른다니까요. 일반 애들이 그렇습니다. 일반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 신라, 라, 고구려, 려 부터 시작해서 백제이, 제 우리랑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동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수많은 지역명들을 다 간자체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부 지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준다. 네.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국들도 이렇게 한자로 음차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기본은 음차예요. 음을 차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구려, 신라, 가야 이런 것도 이 한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소리를 그냥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글씨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1990년도 기준에 이 유럽 나라를 부르는 한자예요. 한자는 이 글씨죠. 뭐라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법국이잖아요, 법국. 법국이 뭐예요? 프랑스란 뜻이에요. 이 프랑스인데 이렇게 법국으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 발음은 이게 프랑스란 뜻이죠. 프랑스라고 발음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이걸 법국이야 이럴 필요가 없다. 얘네하고 마찬가지죠. 구라파 예전 분들 쓰셨죠. 구라파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유럽으로 읽어요. 그거를요. 구라파로 적어놓고. 네덜란드 화란 마찬가지예요. 여기 화란 적혀 있잖아요. 화란. 이거 네덜란드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캘리포니아를 얘네는 그렇죠. 갈리포니아라고 하니까 가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우리는 가주라고 읽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남쪽의 캘리포니아를 남가주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안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대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차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지만 그럼 이제 구라파, 남가주 이런 거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 여기 이제 안양에서 갑골문이 발견되고 갑골문이 다 이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이런 음차 문자들이 한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그리고 간자체로 바꿨다. 여기가 이제 그쵸 대만이죠. 자 그리고 요쪽 이제 원래 이제 이쪽이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이에요. 북베트남, 남베트남인데 여기까지 당연히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여진 거란 문자들. 이 북방 동이족들, 자 북방 동이족들의 문자도 한번 봐야겠죠. 거란 문자들, 자 다 나옵니다. 거란 문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여진 문자죠.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진 문자. 자 여진 문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쪽에 이제 서하 문자, 자 서하 문자도 있고 이렇게 문자들이 있죠. 자, 한글도 있고 히라가나도 이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더 다른 영상으로 쉽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쉽게 동유종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훈을 가지고 있는 문자, 가르칠 훈, 동력, 동, 뭐 이런 거, 날, 일,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 예,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지 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 예서가 있다. 네, 고구려 예서를 널리 알리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은 이 한자를 쓰는 모든 민족을 고대의 중국의 지배 아래 놓였던 민족으로 지금 현재 사기를 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영토 야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문해자, 각 지역명들, 진나라 때의 전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해자를 통해서 추후에 원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에 대한 논의는 이제 그만, 동쪽으로 흐르는가, 후대에 첨삭됐던 책들은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설명 쉬우셨나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음 또 궁금한 점 댓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